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19일 목요일 저녁 7시 51분입니다. 어제 미국은 혼조하게 마감했습니다. 상승한 종목, 하락한 종목 수가 다 비슷비슷하고요. 상승률도 낙폭도 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방향성이 잘 보이지 않는 혼조한 마감이 어젯밤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셔도 빨간색과 초록색이 다채롭게 섞여 있는 그냥 혼조한 방향성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젯밤은 FOMC도 있었고 전쟁 이슈도 있었죠. 그죠?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이슈는 다소 긴장감이 조금 완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어쨌든 여전히 이란에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또 그리고 트럼프가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이란과 트럼프 또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지금 이 어떤 조치를 내놓으면 시장이 크게 발작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전쟁의 진행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합니다. 어젯밤은 이제 다행히 별일 없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차분했는데 아무튼 전쟁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잊지 않으셔야 되겠고요. FOMC 이야기도 좀 해야겠죠. FOMC가 이제 이 미국 증시 마감할 때쯤 이렇게 나왔는데 FOMC가 보시다시피 이 이후에 시장의 반응이 좀 안 좋았습니다. 조금 매파적이었던 것 같아요. 시장의 예상치보다 조금 더 매파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이 그렇게 충격적인 그런 건 아니고 시장의 기대치보다 조금 실망적이었다. 그래서 반응이 좀 안 좋았다.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FOMC에서 특별한 내용은 없었지만은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할 게 있다면은 관세의 영향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전망치가 상향되었다. 이런 거. 또 그리고 미국 경제 성장 전망도 조금 하향됐다. 요 정도가 FOMC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이 별로 주식시장이 우호적이지는 않죠. 그죠? 인플레 전망이 올라가고 경제 성장 전망이 떨어졌다라고 하니까 또 그리고 인플레 전망이 올라가면서 금리나 기대감도 좀 사그라들고 있기 때문에 점도표에도 어쨌든 특별히 변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장은 조금 실망할 만합니다. 아무튼 이 반응이 그렇게 격렬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막 그렇게 충격적인 건 아니고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장의 반응이 조금 안 좋았다. 이 정도로 일단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굉장히 좀 다사다난한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는 중요한 밤이었는데 결과적으로 혼조하게 마감을 했고 조금 좀 부진한 마감을 한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젯밤 그러니까 미국 증시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시장은 FOMC 회의를 앞두고 방향성을 완전히 죽였다라고 말씀드렸죠. 옆으로만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밤 마감에서는 특별히 그렇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여전히 그냥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FOMC 회의 전에도 옆으로 가고 있었고 FOMC 회의 이후에도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방향은 없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단기적으로는 옆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모릅니다.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르는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지난번에 있었던 추세를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방향성이 없어져서 그렇지 지난번 이렇게 상승하던 이 기운은 아직까지 유효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여기가 지금 제가 줄 그은 이 자리가 역사적인 고점에 해당하는 무거운 저항이죠. 그죠? 실질적인 무거운 저항인데 그 저항을 앞두고도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조정이 제한되는 건 이 정도 내에서 지금 기간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옆으로만 기어가는 거니까. 이런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아래로 자빠지는 가격 조정이 아니고 옆으로만 가고 있는 이런 기간 조정은 일단은 시장이 강하다.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한다. 라는 쪽으로 보는 게 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방향성은 없어졌는데 그래도 일단 아직까지 잠재적으로는 강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하방 베팅은 아직까지는 좀 위험한 베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고점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글쎄요 만약에 하방 베팅을 한다 좀 공격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를 여기를 붕괴시키면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은 지난번 직전 고점 자리죠. 그죠? 이 자리를 넘어서면서 어떻게 됐다? 레벨업이 됐다라 말씀드렸습니다. 레벨업이 되면서 상승의 목표치가 열렸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그 레벨업을 했던 그 자리 이 자리가 붕괴되면은 가격 조정으로 좀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가 붕괴되면 추세적인 하락이 아니고 가격 조정으로 좀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격 조정을 먹자고 하방 베팅 하는 거는 그죠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아직까지는 이제 눌림시 매수가 이 정석적인 관점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강했던 추세가 아직 살아는 있으니까. 다만 지금은 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안 좋기 때문에
여기서 그죠? 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안 좋긴 한데 뭐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여기서 막 대폭 하락한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지금은 조금 좀 어렵긴 합니다. 장기적인 하락 추세가 둔화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 자리를 넘어간다 이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정도로 보는 게 맞겠지. 장기적인 하락 추세가 둔화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대폭락을 한다 이렇게 보기는 지금 좀 무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 보수적인 접근, 그죠? 여기가 무거운 저항을 못 넘어갔기 때문에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자리고, 이 자칫 잘못하면은 가격 조정으로 연결도 될 수 있는 자리지만 아직은 그것도 아니고 아직은 기간 조정 중이다. 강하다라는 겁니다. 눌림지 매수. 이게 정석적인 전략이에요.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시장은 아직까지는 방향성은 없지만 강하다라고 보긴 봐야 됩니다. 이건 어젯밤에 이제 변동성인데요. 시장이 아직 완전히 안정된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어디가 붕괴되면 하방 베팅 할 수도 있다라 말씀드렸죠. 여기죠. 지난번 이 자리 여기가 붕괴되면 가격 조정으로 발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 의미 있는 지지력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5일선 위를 확 올라타는 것도 아니고 지금 5일선을 못 넘어간 지가 이틀째 5일선 위로 못 올라가고 있죠. 6월 17일 그리고 어젯밤 이렇게 2거래일 동안 화요일 수요일 2거래일 동안 5일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만큼 이런 이야기는 지금 아래쪽으로 좀 처질 위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가격 조정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격 조정으로 조정이 기간 조정에서 가격 조정으로 이게 조정이 심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직 열려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아직 완전히 안정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변동성을 보고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지금 변동성도 계속해서 이제 5일선을 그렇게 확 깨고 있지가 않습니다. 5일선을 타고 찔끔찔끔 변동성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비록 어젯밤에 변동성이 좀 하락하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의미 있게 확 하락한 게 아니라 가지고 물론 아직 중요한 저항도 넘지 못했지만은 이 지켜야 되는 자리도 지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 변동성이 튼튼하단 말이죠. 변동성이 여기서 어떤 하방 경직성과 이 답답한 구간 안에서 어느 정도 버티고 있단 말이죠. 얘가 아래쪽으로 가야지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안정되는 거거든요. 일단 이 범위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아직 완전히 안정된 건 아닙니다. 그죠? 가격 조정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보수적인 대응, 조금 미국 증시는 좀 처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 30년물 채권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건요. 그죠? 쭉 아래쪽으로 처지고 있고요. 이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처지고 있고 이제 바닥을 형성하는 과정인데 지금 여기서 아무튼 바닥이 지금 잘 안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하여튼 어젯밤에 이제 반응이 좀 그랬습니다. 정말 FOMC 회의 반응이 마음에 들었으면 정말 비둘기파적이고 희망적이었다면은 채권이 이렇게 올라왔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죠. 어젯밤에 결과적으로 이 자리 넘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윗골이 딱 달고 밀렸죠. 이 자리 넘어가는 모습이 아니고 여기서 지금 처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당장은 이제 여기 내에서 답답한 박스권인데 여기서 박스권에서 논다는 것 자체가 큰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 박스권에서 논다는 것 자체가 잠재적으로 아래쪽으로 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파월이 인플레 전망치 상향했다, 관세의 영향으로 인플레가 올라갈 수 있다 그런 발언을 한 것이 금리 인하도 좀 못할 것 같다 그런 이야기 한 것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자꾸 채권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 때문에 그런지 어쨌든 미국 증시도 지금 좀 답답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아무튼 이거 힘이 좀 너무 약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레벨 다운되면서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크게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이 흔들릴 그런 염려를 좀 하긴 해야 됩니다. 물론 그게 당장은 아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닌데 그런 가능성이 냄새가 솔솔솔 납니다. 어제 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자리가 여기 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 한 번, 여기 두 번, 여기 세 번에 걸쳐서 지금 돌파 시도를 했는데 못 넘어간 겁니다. 이 자리가 지금 새롭게 저항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래쪽으로 그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장은 아닌데 좀 부담스럽다. 유로화는 어제 조금 매파적이었는지 FOMC가 좀 매파적이었는지 달러가 살짝 강해지면서 이 레벨업을 그러니까 레벨업을 지난번에 해서 계속해서 랠리를 갈 줄 알았는데 일단 달러 약세 랠리가 유로화 강세 랠리가 다소
지금 일단 주춤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흐름, 아직까지 뭐 21선도 잘 살려놓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달러 약세의 구간이긴 하나 달러 약세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게 막 진행되고 있지는 않네요. 아무튼 근데 달러 약세의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지금 달러 약세는 일단 진행 중이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는 반등시 매도고 유로화는 눌림시 매수고, 그죠? 지금 일단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국제유가 지금 보고 계신데 국제유가도 지금 계속해서 강한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뭐 물론 달러 약세도 영향이 있겠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때문에 국제유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5일선 깨지를 않습니다. 전쟁 우려가 이런 데에 녹아나고 있는 거예요. 서서히 이 레벨업을 또 시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국제유가 계속 올라가려고 하고 있네요. 중요한 저항은 80달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제유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은 뭐 인플레 우려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하여튼 지금 전쟁 우려가 시장에 이렇게 잔잔하게 영향을 미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좀 다 봤고, 하여튼 국제유가가 이렇게 강한 모습 이런 것도 사실 장기 채권에 별로 안 좋은 거죠, 그죠? 장기 채권의 하락에, 그러니까 금리가 좀 올라가는 데에 한 영향을 또 미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좀 살펴봤고요. 한국은 근데 아무튼 정말 강합니다. 한국 증시 이제 볼 건데 한국은 정말 강해요. 이게 지금 달러 약세의 영향에다가 뭐 새로운 대통령의 영향 뭐 이런 것도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정부, 새로운 정책 기대감 뭐 이런 것까지 더해서 하여튼 한국 증시가 무지하게 강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이 나왔죠. 이 대통령 국가 재정 쓸 때가 됐다. 침체가 심각하다. 추경 더 할 거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주식시장에 뭐 일단 좀 긍정적인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하여튼 이런저런 것들은, 근데 지금 이런저런 호재들은 엔간하면은 다 지금 일단 주식시장 주가에는 다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좀 높긴 합니다. 하여튼 지금 뭐 계속 추경이니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주식시장 분위기는 좋고 또 우리 미국 증시도 분위기 좋으니까 어쨌든 이 단기 과열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계속해서 상승 탄력만 둔화가 되고 있지 막 가격 조정이 나타나거나 아래쪽으로 꺾이지 않는 거고, 코스닥도 그죠? 코스닥도 불안합니다만은 여기서 그냥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코스피의 상승 탄력이 확실히 좀 둔화가 되어 가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어제 상승의 목표치가 한 402 이 정도 말씀을 드렸었죠. 402 부근에서 코스피가 확실히 예전과 다른 상승의 기울기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 그래서 그런지 코스닥이 오늘은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그래서 오늘 그 몇 거래일이죠? 하나, 둘, 셋, 넷, 오늘 5거래일째 이 1250 정도? 선물 1250, 코스닥이 1250을 한 4, 5거래일 동안 지키고 나서 오늘 5일선 위에 올라타는 이런 모습을 보였죠. 코스피가 402에서 지금 이제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목표치가 좀 달성이 돼서 그런지 이제 코스닥의 시대가 좀 올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의 움직임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 이런 점 좀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겠고, 삼성전자 6만원 넘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삼성전자 뭐 흐름 나쁘지는 않습니다. 오늘 뭐 조금 하락했지만은 지켜야 될 자리는 다 지키고 있고 뭐 흐름 별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6만원이 저항인데 이런 6만원을 계속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런 건 뭐 별로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 또 코스닥이 좀 서운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삼성전자가 좀 움직이려고 하고 있다. 6만원 저항을 돌파한 척 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뭐 일단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2차전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바닥이 안 잡히고 있습니다. 계속 그냥 추세적인 하락 중이라고 봐야 됩니다. 방금 전에 본 건 에코프로, 그죠?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은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죠. 뭐 오늘 뭐 해외 증시도 대부분 뭐 분위기들이 뭐 조금 일본 증시인데요. 일본 증시는 어제 레벨업이 되고 나서 지금 살짝 조정 나오는 거죠. 그죠? 눌림시 매수의 관점 좋게 봐야 됩니다. 어제 레벨업을 했기 때문에. 그죠? 일본 증시. 여기가 레벨업이잖아요. 여기 레벨업 했으니까 눌림시 매수. 정석적인 전략입니다. 중국 증시는 조금 좀 부진하고 있는데 일단 그래도 박스권 내에서 뭐 잘 버티고 있으니까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요렇게 박스권, 그죠? 유럽 증시가 요즘 좀 서운한 것 같아요. 유럽 증시, 독일 증시는 중요한 저항을 몇 거래일 동안 테스트하더니 결과적으로 아래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레벨 다운이 된 거고,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낙폭을 더 키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렇게 중요한 라인을 붕괴시킨 거는 하방 베팅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하여튼 유럽 증시 유달리 강하더니 이제 다시 좀 자기 혼자 자빠지는 그런 때가 좀 된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요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